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대국민 필독서죠. 강인함의 힘 특강을 아주 야무지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매일 울었지만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매일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로 힘든 거예요. 매일 울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비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믿고 읽으시면 됩니다. 저만 이거를 필독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말콤 글래드웰도 실제로 영어 원서 추천사를 봐도 머스트 리드북이라고 실제로 언급을 하십니다. 정말로 필독서라고 티핑 포인트,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런 대작을 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하나죠. 말콤 글래드웰. 말콤 글래드웰도 이거를 머스트 리드북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레퍼런스를 보시면 되시냐면 퓨처 셀프를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국민 필독서를 추천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2024년에는 처음으로 대국민 필독서를 추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분기에 한 권 정도는 대국민 필독서를 계속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책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냥 이거를 추천해 드려야 되니까 아무 책이나 잡고 여러분 이거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예요? 이동진 평론가님도 추천해 준 책이 뭐죠? 센세이셔널. 제가 센세이셔널이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 책은 좋은데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래서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야로 사고의 확장을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라 이렇게 말했지 이거는 그냥 다짜고짜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동진 평론가님도 센세이셔널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놓고 대국민 필독서라고 설명드리는 책은 무조건 읽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무조건 돼요. 무조건. 그래서 퓨처 셀프 읽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 진짜 퓨처 셀프 정말 좋게 읽었는데 이게 대국민 필독서였으면은 강인함의 힘도 꼭 읽어봐야겠다. 이 느낌이 오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추천사를 보시면 됩니다. 무려 말콤 글래드웰이에요. 스티브 매그니스는 강인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유려한 문체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강인함의 힘은 부모, 각계의 지도자, 리더죠. 힘든 목표에 도전하려는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다. 완벽한 추천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추천사 확인을 해보면 머스트 리더라고 실제로 과장이 아니에요. 머스트 리드예요. 여러분이 사전에 머스트 리드 검색을 해보세요. 필독서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찐 고수들이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준 책이에요. 제가 나중에 몇 번 더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도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정말로 찐 고수들이 추천을 맞이해준 책이 뭐다? 이 강인함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현자죠. 정말로 애덤 그랜트 교수님은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애덤 그랜트 교수님 팔로잉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오는 짧은 영어 글들만 읽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수많은 고비 앞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인함의 힘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는 방법,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지금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을 담은 책이다. 완벽한 추천사입니다. 완벽한 추천사예요. 그래서 이 강인함의 힘은 꼭 모든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의 강인함의 힘에 왜 이렇게 빠졌냐면은 이분이 내공 때문에 그런데 사실 미국에는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엘리트 스포츠인이 되면은 이렇게 스포츠로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은 운동이 저는 교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굉장히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살았지만 나중에 뭐 다른 분야로 가서 대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고 엘리트 스포츠, 그러니까 엘리트 달리기 선수였고 그래서 여기 기록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1마일을 미국은 1마일 대회가 있나 봐요. 1마일을 4분 1초로 주파했는데 엄청 빠르죠. 당시 미국 역사상 6번째로 빠른 고교 1마일 신기록 진짜 빠른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1.6km 정도 되지 않나요? 1마일이면 제가 진짜 목숨 걸고 뛰어도 4분 30초가 진짜 피맛이 나는데 1마일을 4분 1초 뛰었으면 진짜 대단하네. 근데 이것도 뭐예요? 당시 미국 역사상 6번째로 빠른
미국이 여러분 땅덩이가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5배란 말이에요. 6배인가요? 6번째로 빠른 고교 1마일 신기록이었다. 그 다음에 백인, 흑인들은 우리나라 이 동양인보다 신체 조건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경쟁이 빡세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기록이 좋은 엘리트 달리기 선수였는데 여기 나중에 또 사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건 쭉 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순간 달리기가 안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가짜 강인함, 과거의 강인함, 구시대적 강인함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은 이악 물고 뛰어, 참고 뛰어, 이런 거 자꾸 이악 물고 그냥 무대뽀로 뛰어야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렇게 해봤겠죠. 근데 숨이 안 쉬어지고 퍼포먼스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뚫지? 그거를 본인이 달리기 선수 때부터 고민을 했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퍼포먼스 코치가 된 거예요. 퍼포먼스 코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인 강론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깨알같이 보면은 이분이 이제 달리기 선수 때 수차례 경기를 치르며 가다듬은 내 전략은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진짜 경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한 바퀴를 뛸 때 밀려올 괴로움에 맞서 싸울 정신력을 비축한다. 이런 전략이 여러분 달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할 때, 영어 공부할 때, 뭔가 시험 준비할 때 이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그냥 무작정 잠 안 자고 무작정 깡으로 하라는 게 강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려준 다음에 잘못된 강인함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지엽적 강인함을 바로 잡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강인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여러분 강인함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은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매일 울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비결이잖아요. 제 얘기예요. 이거는 많이 얘기해드렸죠. 근데 이 강인함의 힘으로 여러분 제 박사과정 이 시절이 살아남은 비결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이에요. 이제 이게 다 제 1저자 페이프고요. 이거는 2저자네요. 이거는 3저자네요. 요건 2저자. 요거는 2저자인데 요거는 여러분 2저자인데 되게 좋은 페이퍼예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어서 네이처 자매지고요. 그다음에 요분은 노벨상 수상자예요. 여러분 제가 안드레 가임 교수님이랑 공저로 쓴 페이퍼가 있고 이것도 100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좀 이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그냥 막 척척척 잘해낸 게 아니에요. 진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죽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자주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와 계속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선택은 했는데 제 삶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란 느낌을 받은 적은 살면서 이때가 처음이었고 지금 돌이켜봐도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학부 때 학점 좀 열심히 해갖고 받았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외국으로 나가서 또 영어로 수업받고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도 생각하면 좀 트라우마가 올라올 정도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울고 저는 교수님한테 얘기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강인함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 제가 이거를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돌이켜보니까 와 소름 돋네. 이거 여러분 14년 전이네요. 4년 전이 아니라 야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다. 이거 13년 전이네. 13년 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강인함 하면은 참고 이악 물고 계속 논문 보고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교수님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기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허세를 버려버렸어요. 제가 나름 성균관대에서 학점을 4.05인가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뭐 아무리 그게 가짜 학점일지라도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교환학생으로 1년 하면서 11과목 중에 10과목을 A를 받고 한 과목은 패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짜였구나. 허세를 벗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강인함의 힘 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들 그냥 막 공자할 맹자할이 아니라 굉장히 강론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강론이 뭐냐면은 좁게 보는 거랑 넓게 보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제가 이 강인함을 읽고 나니까 아, 내가 박사 때 이 좁게 보기 전략과 넓게 보기 전략으로 살아남았구나. 일단은 진짜 답이 없고 그냥 내 인생에서 2년 헛고생하다가 쫓겨날 것 같은 느낌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당시에 다 필요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살아만 남자. 그러면은 박사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퍼포먼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논문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커다란 주제, 티시스 주제, 학위 주제를 주셨는데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교수님이 줬는데도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제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뭘 하기로 결심했냐.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사이언스 페이퍼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이언스 네이처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레터가 있어요. 사이언스에도 한 쪽짜리 슈퍼컨덕터 관련 페이퍼였는데, 물리 몰라도 돼요. 일단은 슈퍼컨덕터 현상이 나오는 것, 물리는 띠오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만 만들면 교수님이랑 띠오리스트들, 뭐죠? 이론 물리학자들이랑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도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사람들의 세계일까? 이건 천재들의 세계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조금 만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좁히고 일단은 내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학부 때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은 이게 문제였네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교수님은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저널이 아니면은 투고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교수님처럼 되고 싶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허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처럼 높은 어떤 이렇게 하이 임팩트 저널이 아니어도 되니까 일단 내 힘으로 논문 하나 써서 어디든 투고라도 해보자. 근데 지금 제가 트랜스포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가 잘 흐르나 안 흐르나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르셔도 돼요, 뭔지. 근데 그것도 지금 할 수준이 안 됐었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그룹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정리해봐서 교집합을 내보니까 생뚱맞게 서피스 에너지, 표면 에너지죠. 이게 저도 뭔지 모르고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교신 저자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거를 진짜 이렇게 내로우하게 이렇게 좁혀갖고 봤냐면은, 제가 이거 쓸 때는 교수님이랑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진짜 죽을 각오로 썼어요. 진짜 퓨처 셀프였어. 진짜 퓨처 셀프였어요 그때. 뭐였냐면은 우선순위 3개도 아니야. 이게 우선순위 하나고, 저거 이해는 교수님이 내가 만약에 연락이 안 돼서 나를 자르시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으로 진짜 목숨 걸고 썼어요. 한 실험할 때는 소통을 했지만 저거 쓸 때는 진짜 목숨 걸고 썼어요. 목숨 걸고. 당연히 뒤에 또 학교 형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양해는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다 보니까 교수님도 저도 잘 뭔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써서 결론을 내고, 이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발견해서 누구보다 학계에 빨리 보고를 했고, 왜? 이전에 서피스 에너지에 관련해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조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논문이라는 틈을 찾았어요. 내가 더 완벽한 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 그 실험 결과가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지만 저는 이렇게 써서 냈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트랜스포트를 하려고 했던 실험 결과 중에 이거랑 관련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핀에다가 컨택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걸 제가 사진으로 잘 모아놨었고, 이게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서피스 에너지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이런 거, 친수성, 소수성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드래프트가 다 나왔고, 교수님한테 주니까 너 이거 어떻게 썼냐 하니까 진짜 목숨 걸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딱 쓰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거짓말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사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500번이나 인용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핀 표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려 갖고 표면 에너지를 보는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살살살살 붙여갖고 이제 이 표면 에너지를 이렇게 컨트롤링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실험 결과로 제시하진 못한 거예요. 알지라도. 이걸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막 올라가면서 박사 자격 시험부터 다 끝났어요. 그냥 승승장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로.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이제 이 강인함의 힘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너무 넓게만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보였던 건데 똑같은 현상인데 이걸 좁혀보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좁혀보니까. 이 두 번째는 더 웃긴 거예요. 두 번째 페이퍼는 이거는 티시스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연구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내공이 올라갔냐면은 요 스트럼버그라는 요 분이 우리 부지도 교수님의 친구분이 요 분이 사장님일 거예요. 요 분이 이 AFM이라는 기계를 우리한테 팔고 싶은데 샘플을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래핀을 보낸 거예요. 요 그래핀을. 그래서 긁어서 거기 이제 프릭셔널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 그래서 그걸 좀 봤어요. 이게 이제 샘플을 계속 주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줘봤어요. 더 주면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많길래 교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로 뭐 박사과정이시거나 뭐 박사님이시거나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이거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좀 기계과의 영역이에요. 우리 부지도 교수님은 잘 아시죠? 부지도 교수님. 그래서 부지도 교수님이 교신 저자였나? 아무튼 교수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교수님 이거 데이터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그냥 1저자로 페이퍼 하나 써보면 안 돼요?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그거 뭘 하는데 쓰겠냐고. 그냥 믿고 맡겨만 달라고. 그랬는데 썼는데 167번이나 진짜 노벨상 수상자님이랑 쓴 거가 100번밖에 인용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또 강한 거예요. 무조건 노벨 수상자랑 썼다고 해서 많이 인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은 굉장히 결국에는 방막이라는 게 카본 코팅인데 궁극적 방막이 그래핀인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아이디얼한 퓨처를 제시한 거거든요, 제가. 엄청났죠. 이거 엄청 칭찬받은 논문이에요. 이건 그래서 티시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우리 연구실을 솔직히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쓴 거죠. 우리 부지소 교수님이랑 엄청 칭찬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 강인함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다음에 여기 진짜 중요한데 이 책에는 국내외 정상급 프로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미국은 프로 스포츠의 레벨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진짜 요 작은 차이로 결정이 나는 건데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그분들 코칭을 해줬었고 경험과 아울러 기업가 및 임직원과 협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 녹아있다. 이 책은 여러분 진짜 땡큐예요. 정말로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의 내공이 싹 다 녹아들은 책이에요. 그냥 우리는 읽으면 돼요. 이뿐 아니라 왜 이 책이 재밌고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냐. 인지심리학 들어갔죠. 신경과학 들어갔죠. 생리학 분야에서 얻은 최신 연구 결과도 반영했다. 여기 레퍼런스가 제가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게 레퍼런스가 꽤 많아요. 이게 레퍼런스가 378쪽부터 레퍼런스가 여러분 25쪽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는 진짜 요거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평범한 사람 중에도 내면의 힘이 강력한 이들이 많다. 이게 강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퓨처 셀프랑 연결되죠.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진짜 확고한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분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 강인함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근육 많고 힘 세고 막 오래 버티고 그것도 강인함의 일부죠. 근데 그게 강인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 그냥 무작정 그냥 깡으로만 가는 게 강인함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강한 척하기를 거부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근성과 투지가 있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동정할 줄 알면서도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참 여러분 소름 돋죠? 지금 뭐죠? 겸손의 힘 다 읽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읽으면서 겸손의 힘 써놨잖아요. 이거 겸손의 힘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강인한 거예요. 인기 팟캐스터 리치롤은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수백 명 인터뷰하고 나서 이렇게 요약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너무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따로 그었는데, 모두가 살면서 험난한 시간을 만납니다. 난간을 피해 영원히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험난한 시간을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뭐 운이 좋으면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을까? 우리 유연함의 힘에서 CEO들, 임원들, 전무상무들이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역경의 순간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배울 수 있는 순간을 놓친 거 아닐까요? 결국 최고가 도전한다는 거 뭐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한계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최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도전 안 해보고 순탄하게 간 삶이 마냥 좋은 삶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유연함의 힘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역시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그 난간을 관통하며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야 한다. 강인함을 키운다는 뜻은 고통을 다루는 법을 익히고 성과를 높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수가 저절로 나요. 단순히 고통을 다루는 게 강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만 난다는 게 강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기반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인함을 기르는 원리를 적용하면 괴로움에 대비하고 괴로움을 마주하고 괴로움에 대응하는 법, 그리고 괴로움을 관통하며 나를 초월하는 삶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실제로 얘기가 다 나와요. 또 내면의 갈등과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번아웃 위기에 흔들리는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 나는 강인함을 기르는 4대 원칙을 소개한다. 실제로 이거를 배우는 게 이 책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4대 원칙이 있으면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허세를 벗고 현실에 직면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박사과정 처음에 이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줄이면 뻔한 것 같죠? 이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 강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귀 기울이는 게 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특강에서 우리가 그걸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에 기웅 수술을 결국 했죠. 전신 마취를 하고 무려 기웅이 2번이나 걸려서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갔죠. 왜?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다음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한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 짱인 것 같아요. 괴로움은 우리 다 괴로운 분들 지금 너무 많거든요. 괴로움은 어떤 거냐?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말이 안 나오네요. 괴로움은 뭐다?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저도 괴로운 순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게 유연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유연함의 힘이랑. 이제 유연함의 힘님도 대국민 필독서였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셀프 읽으시면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유연함의 힘 때 그래 맞아. 고통의 순간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 그거 읽은 다음에 좀 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 강론이 유연함의 힘.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유연함의 힘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강인함의 힘은 제가 볼 때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건 다시 한번 읽을게요. 괴로움은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그래서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 제가 대국민 필독 세트라 그랬죠. 굳이 한 권만 읽으시겠다고 하면 강인함의 힘. 난 2권 다 읽어보고 싶다 하면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을 같이 읽어보시면 되시고, 겸손의 힘도 너무 좋지만 이 책이 더 잘 써졌어요. 더 잘 써졌어요. 냉정하게. 근데 겸손의 힘도 여러분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읽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인생책 됐어요. 이거는 진짜 이 겸손의 힘을 읽은 다음에 제 머릿속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고 다 겸손의 관점에서만 보여요. 찐 겸손. 지금 이 책 안 읽고 특강 안 들은 분들은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럼 대답 못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특강 듣고 책 읽은 분들은 겸손이 뭔지 아시죠?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책이 이거 추천 전에 원서를 읽었거든요.
이분들이 추천하는 줄 모르고 읽었거든요. 저는 읽자마자 짱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대가분들이랑 그래도 보는 눈이 어떤 맥락이 좀 비슷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아무 책이나 추천하겠어요, 그렇죠? 애덤 그랜트랑 무려 말콤 글래델인데 이 사람들 뭐 강의만 해도 미국에서 막 뭐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타이틀이 대박이잖아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은요,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영향력 엄청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필독서 머스트 리드라고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3강, 4강, 5강, 6강 쭉쭉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